안녕하세요. 쑥쑥 박사 김진숙입니다. 이성숙입니다. 오늘은 저희 쑥쑥 박사는 주로 4, 5, 6, 7세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를 돌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짱입니다. 네, 오늘은 신학기에 우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우리가 역할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엄마를 해볼게요. 우리 엄마예요. 네. 자, 쑥쑥아 오늘 드디어 유치원 가는 날이네. 싫어! 나 안 갈 거야. 유치원에 안 갈 거야. 안 간다고? 그럼 어떻게 해? 간다고 했잖아. 근데 왜 울어? 엄마랑 같이 가. 아, 그래. 엄마는 물론 버스 타는 데까지는 같이 가지. 싫어! 엄마랑 버스 같이 탈 거야. 아이고, 엄마는 버스에 못 타. 버스는 아이들만 타는 거야. 싫어. 엄마는 버스 타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건데. 싫어. 나 유치원 안 갈 거야. 네. 이렇게 유치원 가겠다고 약속을 했던 아이들이 어느 날 유치원 가는 날 마음이 돌변해서 지금 안 간다고 합니다. 이제 정작 날이 되니까. 네. 이럴 때 보통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너 유치원 안 가면 어떻게 하려고? 엄마가 너 유치원 갔다 오면 너 좋아하는 피자 만들어 놓을게. 피자 사줄게. 네. 또? 네. 정말 안 갈 거야? 너 혼날래?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엄마들보다 더 마음이 약하셔서 아이고 저렇게 우는데 우리 아가가 어떻게 가나. 그래 오늘 가지마 내일 가자. 그런데 쑥쑥아 형은 잘 가던데 넌 왜 그래? 시간 다 됐다 빨리 가자. 또 어느 때는 말도 하지 않고 손을 질질 끌고 무조건 버스 타는 데로 갑니다. 네. 이런 말들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릴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쑥쑥이라면 엄마나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엄마나 할머니는 내 맘도 몰라! 이러면서 속상해 할 것 같아요. 네. 또 엄마가 쑥쑥아 너 유치원 안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저는 답이 있어요. 나는 집에서 혼자서 놀 거야. 네. 또 할머니가 아이고 저렇게 우리 아가가 우는데 그래 오늘은 가지마 하면 야포 우리 할머니 최고 나 오늘 유치원 안 갈 거야. 그런데 이거는 아이가 유치원 가려고 할 때마다 우는 것이 해결됐을까요? 해결되지 않죠. 네.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엄마나 할머니들은 일단 아이를 보내는데 급급해서 지금 아이의 마음을 생각해 보거나 그럴 여력이 없으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미리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네. 아이들은 왜 우는 것일까요? 글쎄요. 아마 엄마를 떨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죠. 또 엄마가 지금 가버리면 영영 못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지? 하는 두려움도 있지요. 이거를 우리는 보통 분리불안이라고 해요. 아이들이 엄마 태어나서 처음 본 엄마하고 친근감,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또는 처음 본 할머니, 처음 본 이모하고 굉장히 그 애착, 우리는 보통 애착이라고 하는데 그런 좋아하는 마음, 또 친밀감을 느끼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멀리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걸 우리 이제 분리불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 이전에 2, 3세 이전에 애착 형성이 잘 된 아이들은 이 분리불안도 잘 극복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불안을 일종의 아이들이 겪는 하나의 과정인데 이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가 잘 읽어주고 이 달래주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유치원을 신학기 전에 한 몇 번은 가는데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그렇지만 아직은 아이들이 그 유치원이라는 환경이 굉장히 낯설고
원장 선생님 봐도 낯설고 선생님 봐도 낯설고 친구들도 낯설고 하는 그런 낯설은 그 환경이나 아이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내가 처음으로 유치원 가는데 내가 정말 유치원에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걱정도 있죠. 거기다가 엄마가 만약에 너 유치원 안 가봐, 또 선생님 말씀 안 들어봐, 되게 혼날 줄 알아 라고 한다면 아이는 유치원에 대해서 더 큰 불안과 걱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가 신학기에 우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의 하나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니까. 혹시 선생님도 두 딸을 키우셨는데 아이들이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었던 적이 있었나요? 네. 제가 이제 큰아이는 27개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4살이죠. 예. 4살 때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일주일에 3번 막 한 1시간 반쯤 가는 이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실습을 나가야 돼서 제가 데리고 가지도 않고 옆집 엄마한테 설사 가성이네요. 딸려 보낸 거예요. 네. 그러면 막 하루 종일 울었다고, 1시간 내내 울었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저만 해도 이 머릿속으로 알면 뭐합니까? 저는 실습을 가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급했고 어떻게 할 그 순간에 그 며칠 동안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갔죠. 그래서 아마 완전히 울음을 그칠 때까지는 거의 한 달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한 달이나 걸렸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도 힘들었고 엄마도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네. 나중에도 두고두고 저렇게 운 게 얘 마음에 되게 큰 상처로 남으면 어떨까, 이런 걱정을 제가 네. 한동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사실 3개월, 6개월도 되게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 입학을 해서는 또 울지 않고 잘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시나 봐요. 네. 그런데 아마 현재 큰딸이 30대인 줄 알고 있는데 요즘엔 혹시 독립불안이 있지 않을까요? 네, 독립해서 이제 살아야 되겠죠, 이제.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는 상황, 왜 우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네. 이제 그러면 이렇게 신학기 우는 아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네. 네. 좋은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엄마나 할머니들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먼저 말씀드려야겠어요. 조금 주의하셔야 할 행동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울어? 친구들은 하나도 울지 않잖아 네. 라고 비교를 하거나, 엄마 화난다? 너 그러면 유치원 안 다닐 거야. 협박 아닌 협박을 하게 되죠. 네. 또 어떤 어머니들은 일체 반응을 안 해요. 대꾸를 안 해요. 그것도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더 무서움을 유발하게 되죠. 또 어머니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 중에 잘 하시는 거예요. 버스에 태워놓고 엄마들이 갑자기 몰래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심정은 어떨까요? 도망가는 엄마의 심정도 좋지는 않겠지만 남아있는 아이의 심정, 몰래 가버리신다거나, 또 이러면 아이들은 엄마하고 신뢰감도 적어지면서 분리불안은 커질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아이 이렇게 키울 때 참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애가 울고 그럴 때 참 아이한테 상처를 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쓴 거는 정신 빼놓고 도망치는 방법이었어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맛있겠다 라고 하면서 아이를 정신을 확 빼고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갑자기 엄마가 없어지니까 나중에 물어보면 악을 쓰고 울었다고 그래요. 또 요즘 엄마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놀이를 한대요. 까꿍놀이. 문 열고 나가서 문 닫고 까꿍 또 닫고, 그럼 아이는 재미있는 놀이인 줄 알고 웃다가 몇 번 하더니 엄마가 없어졌어요. 또 어떤 엄마는 조금 이제 맑게 알아듣는 아이는 숨바꼭질을 하자고 하면서 엄마가 계속 숨는 거예요. 숨고 나오고 하는데 나중에는 엄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몰래 도망가시는 거, 또는 이렇게 저처럼 정신빼기 놀이를 통해서 도망가시는 방법, 또는 까꿍놀이나 숨바꼭질 놀이를 통해서 엄마가 도망가시는 것은 어머니들이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가 아닌가. 도망가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또 이게 사실 또 엄마 입장에서는
참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 딴 애들은 멀쩡하게 있는데 우리 아이만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사실 불안하고 속상해요. 그런데 이때 엄마의 속상함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아이의 그 불안을 달래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많은 엄마들이 왜 울어? 봐라. 네 친구들 아무도 울지 않잖아. 에휴, 속상해. 또 거기다가 엄마가 너 이러면 혼내줄 거야. 집에 오기만 해봐. 혼내줄 거야. 그러면 아이는 걱정이 되는데 엄마가 자꾸 이렇게 협박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더 화가 나고 더 낭패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엄마나 할머니들에게 저희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희망적인 그 행동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의 마음을 좀 읽어주고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거에 중요하지 않을까요? 가끔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엄마가 거울이 돼서 아이의 마음을 비춰보세요. 그러면 속상했구나, 두렵구나, 싫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공감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엄마랑 떨어져서 혼자만 유치원에 있게 되니까 싫구나, 불안하구나, 그렇지? 또는 엄마가 지금 가면 다시 못 만날까봐 걱정돼서 그래? 라고 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쑥쑥이가 유치원에 가 있는 동안에 또 네. 엄마는 뭘 하는지도 궁금하니까 그렇죠. 엄마가 쑥쑥이 유치원 가 있는 동안에 맛있는 떡볶이 해놓고 기다릴게. 이따가 버스 내리는 데서 꼭 기다릴게. 엄마가 네, 꼭 기다릴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이가 집에 올 때 버스 정류장에 갈 때 늦으시면 안 됩니다. 네네. 네, 엄마들 그냥 1분, 나 5분밖에 안 늦어서 그러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와서 엄마가 기다리는데 그렇지 않아도 겨우겨우 참고 유치원에 갔다 왔는데 예. 엄마가 안 나타났다. 1분 1분 늦게 왔다. 1분이 1시간보다 더 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시간에 맞게 꼭 데리러 올게. 그리고 우리 쑥쑥이 유치원 가 있는 동안에 엄마도 쑥쑥이 보고 싶을 거야. 정말? 정말이야. 싶겠죠? 네네. 엄마도 정말 보고 싶지만 쑥쑥이가 유치원에 가서 재밌게 놀 거니까 기다릴게.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희망적인 반응이죠. 기다린다고 하는 사실은. 또 엄마나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유치원에는 재밌는 것이 많다고 했잖아. 아마 선생님도 쑥쑥이가 보고 싶어도 기다리실 거야. 그래서 이 유치원이 재미있는 곳, 선생님이 너희들 기다린다고 하는 것,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기다린다고 하는 사실도 아이들한테 말해주는 게 그런 확신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엄마 갈게 그렇게 얘기하고 쑥쑥이 화이팅 힘내 이렇게 해서 지금 걱정하는 마음에 대해서 엄마가 용기를 주고 네. 격려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간다고 얘기를 하고 사라지는데 가시는데 예. 돌아가는 길에는 가급적 뒤를 돌아보지 않고 네.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아쉬워하면 이 울음을 그치려고 했다가 또 엄마가 쳐다보니까 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엄마가 내가 울어도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이를 유치원 보내는 게 신학계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효과가 없다고, 한두 번 해서 효과가 없다고 어머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엄마가 이렇게 뒤도 안 보고 가버리면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이제 크게는 울죠. 이제 처음부터 안 울었던 애들은 안 울지만 처음부터 울었던 애들은 이제 엄마가 가면 웁니다. 정말 세게 웁니다. 엄마의 발길을 잡아 놓으려고. 그런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엄마가 눈에 보이는 동안에는 일단 엄마가 시야에 보이는 동안에는 정말 웁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우는데도 나를 두고 갈 거야 이런 걸로 우는데 네. 엄마가 완전히 눈에서 사라지면 언제 울었냐는 듯이 그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현장에서 안 보는 엄마들은 믿을 수 없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현장에서 보면 금방 또 그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간단하지요. 네, 그러면 재밌게 해주고 뭐 동화도 들려주고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간단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오늘 잘 놀았어요. 네네. 잘 놀았다 그러면 엄마들은 믿어지지 않죠. 그렇게 아침에 죽을 듯이 울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CCTV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확인해 보면 아 정말 그런 일도 있구나 이렇습니다. 네. 그런데 얘가 잘 놀았는데 내일 아침에는 또 웁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또 울고 한 며칠은 그래도 우는데, 그래도 이런 아이들은 한 2, 3일 정도, 길어야 한 4, 5일 정도면 예. 다 적응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유 엄마 가시자마자 잘 놀았어요 그러면 엄마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첫 번째 유형이 엄마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유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이만 분리불안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있어 보니까 엄마의 분리불안도 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유치원 데려다 주고 그래 엄마 간다 그리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또 울겠죠. 엄마가 떠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겨우 마음 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교실 창가를 보더니 엄마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겨우 지금 잘 적응하려고 하는데 엄마 눈이 마주치면 아이의 분리불안 이거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마들 힘드시겠지만 한번 돌아가시면 집에 가시면 다시 돌아오지 마세요. 또 이런 어머님도 있다. 씩씩하게 가셨는데 불안하니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잘 쑥쑥이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한 30분에 또 전화 와요. 그래서 아이도 분리불안을 겪지만 엄마도 분리불안을 겪는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떤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들은 그 자기 경험담인데요.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엄마들한테 지금 우리가 하는 그렇죠. 것처럼 똑같이 얘기하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런데 이 원장님이 정작 이제 아이가 4살이 돼서 어린이집에 입학을 시켰대. 다른 어린이집에. 그런데 정말 발길이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빠이빠이 해서 놓고 간 뒤에 가서 돌아와가지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실 뒤에서 창문에서 보다 아이하고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지만 그걸 실행을 하는 건 쉽지 않다. 엄마들도 그 인내심이 필요하고 정말 용기가 필요하고 이제 정말 그래 유치원에 나도 별 큰일 없고 정말 큰일이 나면 선생님이 전화하실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걱정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첫 번째는 되게 울었지만 엄마가 사라지면 잘 적응하는 애들은 그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계속해서 우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계속해서 우는 아이들도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계속해서 울면 이제 선생님들이 달래죠. 달래고 담임 선생님이 달래다가 그래도 울면 부담임 선생님이나 종일반 선생님이 와서 달래고 손이 모자라면 원장 선생님까지 이제 동원해서 달래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이러죠. 자, 선생님이 이제 너무 많이 울면 교실 밖에 복도로 데리고 오거나 선생님들이 일하시는 사무실에 오거나 또는 원장님 방에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자, 선생님이 동화책 읽어줄까? 그러면 울다가 이렇게 동화책 읽는 걸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화책이 끝나면 또 울어요. 그럼 이제 또 좀 울다가 그러면 이제 간식 먹을까? 그럼 또 간식을 먹고 다 먹으면 이제 또 울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울다가 뭔가 자기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또 하다가 우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제 상당히 희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달래고 또 교실에도 한번 데려가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아이들은 한 4, 5일 정도? 길면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면 울음을 그칩니다. 그리고 점점점 이제 우는 빈도가 낮아져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하루 만에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쳤는데 조금 있다 또 울고 내일 또 울고 어느 날은 또 더 울고 이런 일이 있지만 그게 적어도 일주일이나 열흘은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동안 우는 것이 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엄마나 선생님들이 좀 더 마음이 조급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이 걸린다는 걸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아이들은 참 실제적이라고 그럴까? 먹을 거 먹고 들을 거 듣고 노래도 하다가 또 생각나면 울고 그렇지만 결국은 적응을 하니까 재밌으면 잠시 잊어버리는데 또 재미없으면 생각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유형의 아이들이 문제인데 무슨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눈을 딱 감고
뭐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 선생님 아이. 저는요 그때 어린이집에 있을 때 이렇게 울다가 토하는 아이도 봤어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저러다가 정말 뭐 이렇게 큰일 날 뒤로 거죠. 그럴 것 같은 이제 그런 아이들은 막 달래려고 애를 쓰는 게 더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예. 원장님 방이나 좀 조용하고 편안한 방에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데리고 와서 좀 울게 놔두는 거죠. 네. 달래려 그러면 더 우니까 예. 울게 놔두는데 그 대신 선생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합니다. 자, 숙수가 선생님이 너하고 말할 게 있는데 예. 너가 울어서 선생님 말을 못 듣는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너는 선생님은 지금 너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너가 기다리면 선생님이 해줄 말도 있어. 네. 이렇게. 그래도 듣지도 않고 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선생님은 이때 중요한 거는 휘둘리지 않는. 네. 나는 네가 우는 것도 그게 정상적인 거고 너가 울 수 있고 그래서 넌 기다리는 거고 선생님은 그동안에 이제 일을 본다는 거. 선생님이 너가 우는 것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을 보다 보면 조금 울음이 잦아듭니다. 네. 숙수가 이제 선생님하고 말할 수 있겠어. 그럼 또 옵니다. 또.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기 때문에 뭘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간간히 지금 보니까 친구들은 노래 부르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숙숙이가 울음을 그치면 갈 수 있는데 선생님이 데려다 줄까? 또 울어요. 그러면 이제 또 그냥 끝. 또 조금 있다. 지금 간식을 먹는 것 같아. 우리 간식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여기서 간식 먹을까? 이렇게. 그래도 이런 아이들은 울어요. 간식도 안 먹고 아무것도. 그럼 또 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있으면서 아이가 울다가 잦아들다가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네. 이런 아이들은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옵니다. 네. 그리고 한 달 정도는 우리가 이 아이가 편안하게 적응되는데 한 달 정도는 그래. 예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엄마들이 우니까 나는 유치원에 안 보내거나 난 다른 유치원에 갈 거야.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길어지는 거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선생님과 원장 선생님들이 정말 이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그동안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엄마들이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선생님들이 정말 얘는 막 뒤로 넘어가고 토하고 경기를 하겠다 그러면 연락을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비상 연락이 오지 않는 한 네. 아마 엄마들은 기다리시는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네. 엄마들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요즘은 아이들이 문화센터도 다니고 어린이집도 다녀서 그렇죠. 오기 때문에 유치원의 3월은 예년에 비하면 훨씬 조용합니다. 옛날에는 3월은 거의 전쟁 수준이었다고 보는데 요즘에는 뭐 3월 맞아 이럴 정도로 몇 명 아이들이 울거나 네. 또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경우들이 예.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반면에 어린이집에 처음 입학하는 3살이나 4살은 또 아니지. 대응이 달라야 됩니다. 이건 5살들은 36개월, 40개월 된 아이들 좀 기다리고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조절하게 하는데 어린이집에 가는 3살, 4살은 그렇게 놔두는 것은 좀 너무 무리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3살, 4살들은 엄마가 같이 가서 어린이집 교실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적응이 될 동안 며칠 동안 교실에 같이 있게 허용하는 어린이집도 있고요. 예. 또 어린이집에 따라서는 교실에 들어오는 거는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되니까 어린이집에 어느 장소에 엄마가 대기하고 있다가 이 아이가 오는 게 심해지면 또 엄마가 달래주고 예. 또 들여보내고 이런 일을 며칠 동안 해서 아이들이 좀 적응이 되면 떼어놓는. 그래서 3살, 4살 어린 아이들하고 5살이나 6살 아이들하고는 좀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기다림의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빨리 적응하는 아이도 있고, 지금 한 달 정도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는데,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 기다리면서 지켜본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유치원이 끝나고 아이가 이제 집에 왔을 때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때 엄마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울거나 울지 않거나를 떠나서 아이가 잘 마치고 일과를 마치고 왔다는 사실에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쑥쑥아
유치원 끝나고 왔구나 하고 저 같으면 안고 또는 뽀뽀도 해주고 우리 쑥쑥이 장하다 오늘 잘하고 왔네. 그래서 어머니나 할머니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엄마가 쑥이가 유치원 잘 다녀와서 엄마 기분이 너무 좋아 짱이야 라고 아이한테 이야기 해준다거나 자 쑥쑥아 엄마가 맛있는 샌드위치 만들어 놨어 같이 먹을까? 짜잔 하고 내놓고서 같이 먹는다거나 이때 이제 우리 엄마나 할머니가 궁금한 게 얘가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울었나 안 울었나가 중요하지 않고 쑥쑥이가 무사히 하루 유치원 일과를 마치고 왔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울었나 안 울었나는 물어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신학기 3월 한 달 동안이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네.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학기에 이제 아이들이 울 때 우선 엄마나 할머니가 할 일은 아이가 불안해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우는 마음을 이해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 너가 울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태도를 보이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 보내고 또는 유치원까지 직접 데리고 갔다 떼어놓고 집에 올 때 엄마 이제 집에 갈게 쑥쑥이는 유치원에서 잘 놀다 와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헤어지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걱정을 하면 나도 걱정되는데 엄마도 걱정을 하면 정말 이 유치원이 어떤 장소인지에 대한 불안이 가시지 않기 때문에 네. 너가 우는 마음도 이해하고 너를 유치원에 놓고 가는 게 엄마는 하나도 걱정되지 않아 라는 태도를 굉장히 평온한 태도를 보이면 우리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걸 보면 괜찮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엄마가 걱정하는 얼굴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아까 오늘 울었어 안 울었어 이런 거 물어보지 않는 거 중요한데 또 아이가 이럽니다. 나 오늘 울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그때는 반응을 하죠. 아 그랬구나 울었구나 그런데도 너가 오늘 끝까지 있다 왔구나 너무 훌륭해 너무 멋져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신학기든 학기 중이든 엄마들이 유치원 갔다 오면 엄마들이 아이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오늘 잘 놀았어? 뭐 했어? 선생님 말 잘 들었어? 막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기대하는 거는 막 오늘 아이가 멋진 놀이를 했고 멋진 학습을 했고 이런 말을 기대하는데 특히 5살들은요 자기가 오늘 한 것을 놀이는 했지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자꾸 물어보면 아이가 이 압박감이 듭니다. 뭔가 근사한 것을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는 것이 좋고 아이가 뭐 했어? 그러면 놀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들 되게 실망하죠. 뭔가 근사해야 되는데 그래도 걔가 놀았다는 말이 그 아이가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구나. 재밌게 놀았나 보구나. 그리고 끝.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오늘 뭐 했는지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물어보지 않는 게 좋고 이럴 수 있죠. 오늘 나 쌓기놀이 하는데 되게 멋지게 탑을 쌓았어. 그러면 이제 그때는 폭풍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말을 할 때는 반응을 해주고 칭찬해주지만 그때 물어보지 마시고 걱정이 되시면 선생님한테 전화하셔서 잘 놀고 있는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가 유치원에 오늘 잘 다녀와서 잘 다녀오지 않았을 때도 끝까지 있다 와서 엄마는 기분이 너무 좋구나 이런 표현을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신학기 3월이 되면 유치원에 갔다 온 아이들은 정말 짜증이 늘어납니다. 굉장히 짜증을 냅니다. 그럼 엄마들이 엄마들은 우리 선생님이 너무 무서운 사람이 맡아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 직장에도 새로 나가면 피곤하죠.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해서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짜증을 낸다는 것은 아이가 엄마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짜증을 3월에는 받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짜증이 계속 갈 거 아니니까 받아주고 힘들구나 우리 피곤하니까 잘까 이렇게 해서 최대한 달래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한 4월쯤 되면 대부분 아이들이 편안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네, 오늘은 5세들이 그 신학기에 오늘 올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엄마나 아빠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께,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으신다면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들에게 공유를 하시면 욕심도 많으세요. 네, 뭐 물론 우리도 구독자도 늘어나겠지만 이런 것을 같이 공유를 해야 이렇게 손발이 그렇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육아 갈등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서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의 구호를 외치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또 보고 싶소. 네, 감사합니다.